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이 한 해의 공휴일 개수를 확인해보죠. 그런데 잠시만요. 올해는 작년보다 휴일 수가 적네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의 법인카드에서는 현재의 공휴일은 대체 누가 어떻게 지정한 건지 그 법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총 며칠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 공휴일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단순히 학교나 회사에 안 가는 날이라고 여겨지곤 하지만 정확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적인 휴일, 즉 국가의 휴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까지 이러한 법정 공휴일에 대한 법률은 따로 없었고 대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관련 사항을 규율해 왔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이 규정은 이름에서 보듯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할 뿐 민간 기업 등이 쉬는 날을 정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공휴일의 지정과 운영에 대해 법률로서 규율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공휴일 제도 운영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률로 정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공휴일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휴일법 시행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고는 있었지만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있어 법령상 체계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또 공휴일법 시행을 통해 대체 공휴일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공휴일법상 공휴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공휴일입니다. 또 1월 1일과 설 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그리고 선거일도 공휴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드는 궁금증, 국경일과 공휴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국경일과 공휴일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제헌절은 국경일이기는 하지만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닙니다. 경사로운 날이 아닌 엄숙한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 공휴일 규정은 어땠고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초의 공휴일 관련 규정은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인 1949년 6월 4일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라는 대통령령입니다. 이 규정이 개정을 반복하면서 앞서 살펴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당시 최초 규정상 공휴일로는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2일, 3일, 식목일, 추석, 한글날, 성탄절이 있었는데요. 현재의 법정 공휴일과는 사뭇 다릅니다. 먼저 과거에는 없었다가 개정을 통해 추가된 공휴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추가된 공휴일은 바로 현충일인데요. 휴전 성립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정부에서는 1956년 순국 선열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자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여 법정 공휴일로 하였습니다. 현충일은 지금까지 한국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기릴 수 있는 날이 되었죠. 더불어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의 부재를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두 날은 공휴일이 아니었고 1975년도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습니다. 당시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2년에 걸쳐서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가 진행됐었는데요. 그 과정 중 불교계를 중심으로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불교 신도들을 위한 법정 공휴일로 석가탄신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2017년도에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의 경우 1923년 5월 1일 제정되었지만 가정 행사로밖에 정착하지 못했었는데요. 어린이날을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날로 만들어 국가 행사로 확대하고자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최초의 공휴일 규정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설날이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민족 대명절로 자리 잡은 설날이지만 불과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신정이 근대화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여겨져 구정인 설날은 공휴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 개정령에서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설날이 추가됩니다. 이후 1989년 개정에 따라 우리에게 익숙한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교체되고 동시에 그 전날과 다음날 총 3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석의 경우에도 당일과 다음 날로만 지정되어 있었는데 추석 전날까지로 변경되었죠. 반면 1월 1일 시작으로 3일까지 쉬었던 신정 연휴는 이틀로 축소되고 1999년 개정 시에는 2일 또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을 모두 쉬었던 최초의 규정과는 다르게 현재는 국경일 중 3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2005년 6월 개정에서는 주 5일제 근무의 도입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 전반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국경일 중 일부만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죠. 자, 이렇게 여러 과정들을 거쳐 지금의 공휴일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귀한 공휴일이 만약 주말과 겹쳐버린다면 너무 안타깝겠죠? 이 때문에 도입된 것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2013년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 세 가지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본격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당초 민간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중 일부도 관공서의 대체 공휴일 제도를 준용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설날, 추석,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3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로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민간에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가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된 크리스마스와 부처님 오신 날까지 포함하여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대체 공휴일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국민의 휴식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겠죠. 이렇게 공휴일의 변천사를 살펴보니 현재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대한민국의 공휴일에 관한 법령들은 누군가의 편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발맞춰 여러 차례 개정, 수정되어 온 결과물이었네요. 여러 변화를 거쳐온 공휴일 관련 제도. 그래서 2023년 올해 기준으로는 법정 공휴일은 며칠이죠? 바로 대체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입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1월 22일 일요일에 배치된 설날을 제외하고는 대체 공휴일이 없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을 포함한 빨간 날은 총 67일, 여기에 토요일까지 더해지면 총 116일을 쉴 수 있네요. 총 휴일 수가 작년보다 이틀이 줄었지만 아무쪼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알찬 공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인카드였습니다.